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세대를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30년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그 해답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외줄 타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43.4%의 노인 빈곤율. 10명 중 4명이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76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내일의 숫자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희망과 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구멍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나이는 평균 52.9세에 불과합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52세에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의 13년 그리고 그 이후 90세까지 이어지는 긴 세월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버티시겠습니까? 평균 연금 수령액 61만 원으로는 부부의 한 달 식비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가난으로의 추락입니다. 왜 평생을 바쳐 일하고도 은퇴하는 순간 가난의 공포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자산 파괴의 5가지 경로를 먼저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로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몰락의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금을 자본으로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28년을 바치고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쥔 김 씨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는 내가 왕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강남 골목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인테리어에 몇 천만 원, 커피 머신 등 장비에 몇 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월 200만 원의 적자였습니다. 28년의 보상이 단 730일 만에 증발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존 기간을 사는 생명줄입니다. 창업은 퇴직금의 일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을 검증한 후에나 고민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시적 생활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던 박 씨는 퇴직 후에도 410만 원의 월 지출을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중형차 유지비 80만 원, 골프와 외식비 150만 원. 그는 주변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경차를 타느냐며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의 지출은 역복리의 저주가 되어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갉아먹습니다. 물가 상승률 2%만 고려해도 5년 뒤 박 씨의 실질 구매력은 10% 이상 폭락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비행기 사고 시 산소 마스크는 부모가 먼저 써야 합니다. 최 씨는 이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큰아들 결혼 자금 5천만 원, 딸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아들 사업 자금 5천만 원까지. 자녀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본인의 흙을 전부 퍼준 결과 65세의 최 씨는 마트 시식 코너에서 하루 8시간을 서서 5만 원을 버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빈곤은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으로 돌아가는 부메랑이 됩니다. 네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고위험 투자입니다. 정 씨는 2억 원의 퇴직금을 연 8% 수익을 약속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133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왔지만 1년 뒤 회사는 부도 났고 원금은 증발했습니다. 조급함에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댔고 결국 2억 원 중 1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은퇴 후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 확률이어야 합니다. 60대의 투자 실패는 만회할 시간이 없는 낙하산 없는 추락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 부재라는 복병입니다. 63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맞은 이 씨를 보십시오. 2인실 입원료 하루 5만 원, 로봇 재활치료 1회 15만 원, 간병비 하루 10만 원. 단 3개월 만에 2,500만 원이 병원비로 녹아내렸습니다. 실손 보험만 믿고 비급여 항목을 대비하지 않은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건강은 은퇴 자산의 가장 거대한 기둥이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떤 재무 설계도 소용없습니다. 돈 없어도 가족은 남는다는 말은 무책임한 환상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 관계에는 시리도록 차가운 균열이 발생합니다.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아들에게 전세금을 해준 노부부의 사례는 가슴을 후벼 파는 교훈을 줍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연락은 끊겼고 노부부의 우편함에는 대출 연체 통지서라는 붉은 딱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 아버지에게 아들은 나도 힘드니 기다려달라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부모는 마음을 주었다고 믿었지만 아들은 그것을 계산된 돈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냉장고가 텅 비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붉게 변했을 때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자립할 수 있는 힘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두 분은 시장 바닥에서 반찬을 팔고 새벽 편의점 유니폼을 입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루 5만 원의 수입을 적금 통장에 넣으며 부부는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오직 돈이다라는 말은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사수하기 위해 쥐어야 할 최후의 무기입니다. 그럼 60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오늘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관리에 재설계를 하십시오. 단순히 아끼는 것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배당주, 안정적인 임대 수익 등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십시오. 단 모르는 곳에는 1원도 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공부가 선행된 투자를 감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을 실천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AI냐는 말은 스스로 도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권고합니다. 은퇴 후에도 고3 수험생처럼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공부하십시오. 온라인 강의, 50플러스 포털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단순 노무직의 저임금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하십시오. 바로 건강자산 투자입니다. 걷기, 요가, 근력 운동은 밥 먹듯이 해야 합니다. 의료비 2,500만 원을 아끼는 것은 현금 2,500만 원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근력은 노후 자산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금고입니다. 은퇴 후 30년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퇴직 전 1년 6개월에 결정됩니다. 연습농사와 연습봉사를 항상 하세요. 연습 없는 실전은 반드시 패배를 부릅니다. 생활비 다이어트를 하세요. 퇴직 2년 전부터 월 2,300으로 살아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자산은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비상의료비에 대한 자금 확보를 해놓으십시오. 병원비로 쓸 3천만 원 정도의 별도의 계좌로 묶어두십시오. 이는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나이 들면 오직 돈이다라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평화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존엄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설계해 나가는 자에게 은퇴 후 30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직함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겸손한 자세로 배움의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여러분의 당당하고 존엄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